5월에는 워낙에 좀 강남 시장이 또 기사화도 많이 되고 뉴스에 많이 언급됐던 한 달이라 토픽이 워낙 많은데, 이 분양 사업지들 흐름도 이게 수요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 5월 강남 분양시장 리뷰에서 사실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지금 흔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초고가 오피스텔들 거래 사례인데, 그 중에서도 루시아 청담 모사력 더 리버라고 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분양 단지가 있는데, 이게 한 5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전용 면적 한 5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한 100억에서 130억대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이게 또 단기간에 그 분양이 다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홍보관 유닛 오픈도 하기 전에 지금 예약이 다 끝나버리고 매수 대기까지 걸려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별로 관심을 잘 안 갖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기사화되는 막 그런 아파트 신고가, 뭐 청담동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나오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의 이슈가 아니라 거의 올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그 시그널 레지던스 펜트세대 보증금 120억에 월세 4,500만 원 거래된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그게 거의 1분기에 가장 큰 빅 이슈였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것도 올해 이슈 중에 하나다. 지금 130억짜리 전용 50평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완판된 거. 근데 그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PH119 145억에 거래된 거는 막 기사화되고 막 커뮤니티에 막 온갖 커뮤니티에 다 떠도는데, 시그닛 레지던스 120억에 월세 4,500만 원 거래된 거는, 이게 사실 전세로 환산하면 대충 환산해도 그냥 160억이 넘어요. 매매 가격이 아니라 그 임대 가격이. 오히려 PH119 최근에 나온 신고가 145억보다도 더 비싼 임대료라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지금 강남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하이엔드 주거 상품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거래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되면 그 뭐 다른 서울에 있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 강남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진짜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어플에 나오는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하이엔드 주거 상품 흐름에 대해서 그냥 미쳤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강남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흐름을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하이엔드 주거 상품으로 이렇게 신규 분양하는 것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투자 인사이트를 얻기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5월 강남 분양시장 리뷰에서 다룰 분양 사업체들을 대략 먼저 그냥 예고를 해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그 오늘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그 케이스, 50평 오피스텔이 이제 130억에 이제 단기간에 완판된 케이스가 루시아 청담 모사력 더 리버라고 하는, 그 청담도 한강변에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요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신라 모노그램 강릉이라고 하는 이 지방 생숙, 지방 바닷가 생숙 분양을 했는데, 요게 또 강남에서 되게 핫하고 분양도 되게 잘 돼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삼성이랑 아티드 대치에서는 제가 또 5월 전망, 5월 프리뷰 할 때 언급을 했던 것들인데, 요 흐름이 지금 되게 좀 주목해볼 만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특히 힐스테이트 삼성은 지금 핫하면서도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아티드 대치 요거의 좀 분양 그 추이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라,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루카 831 이라고 하는 강남역 하이엔드 오피스 단지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루카 831 얘기를 언급을 하고, 또 르니드 서초라고 하는 그 양재역에서 이제 분양하는 오피스텔 단지가 있는데, 요거는 또 유명 유튜버들이 또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유튜버도 아니고 막 다른 분야에 있는 그 유명 유튜버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언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기적으로도 분양 시작한 지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한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5월 강남 분양시장 리뷰에서 다룰 것들은.
사실은 좀 언급해달라, 얘기해달라 하는 그런 분양 사업지들이 많아서 요거를 또 제가 하나하나 다루려고 그러면 제가 또 게으른 유튜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거를 모아보자, 요런 취지도 조금 있는 건데, 이렇게 월별 리뷰하는 이유가, 근데도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6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리뷰도 리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는 그 다음 달 전망, 그러니까 6월 전망 플러스 프리뷰인데, 또 그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또 뭔가 언급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또 추가로 제작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분양사업지별 리뷰를 하기 전에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 수요자층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리뷰할 때 이 3월 대선 딱 끝나자마자 요이 땅 하는 것처럼 이 수요층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로 뭐 갤러리 831 같은 것들도 완판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워낙 그 강남만 오르고 뭐 다른 데는 뭐 거래도 안 되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몇 억씩 빠지는데 강남, 서초, 용산만 오른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이러면서 이 강남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중산층, 이런 부류의 분들한테 더 뭔가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강남 중산층 이런 부류의 그 수요자분들이 원래도 이 강남 불패론에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부류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막 이런 뉴스들 나오고 이러면서 그치 강남이 좋지, 그치 살 거면 강남에 사야 되는 거 맞지,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신을 주게 되는 이런 느낌이라 더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게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달라진 건 없는 건데, 강남 시장 내부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들이 좀 거래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은 변한 게 있어도 강남 시장 내부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더 공격적으로 변한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고가 분양 상품들의 추이도 되게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이 있는 게 그 이유가 좀 크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이 정도 면적이, 야 이게 얼마야? 야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딴 데로 가면 훨씬 더 큰 거 살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한테 야 그래도 강남이지, 그래도 강남에 사야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추이가 이럴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 중에 뭐 과천이나 뭐 남양주 막 이런 데 조금 위치 좋은 곳에 나오는 분양 상품들도, 예를 들면 뭐 전용 84제곱미터 막 24평 막 이런 것들이 20억 가까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눈으로 보게 되면 그치 강남에 사야겠다, 물론 거의 위치 좋은데 야 이렇게 뭐 10억 후반 20억 이렇게 주고 살 거면은 그냥 강남에 사자, 이런 생각을 덤덤 더 이렇게, 아마 6월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에는 그냥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변한 느낌이 좀 있고, 수요층이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공급자 측의 움직임을 또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4월 리뷰할 때 공급자 측 움직임이 좀 위축돼 있다, 소위 쫄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월에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수요자 측의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바뀌었음에도 공급자 측 움직임은 아직도 5월에도 좀 위축이 돼 있고 소위 좀 쫄아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아파트 시장처럼 판매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강남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매 가격을 억제하는 것도 아닌데 공급이 주춤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상품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도 주춤하다. 그러니까 이 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 금융권에서 지금 시장 자체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분양사업지 루시아 청담 546처럼 아주 과감하게 좋은 상품이 딱 나와주면 그걸 구매해줄 수요자층은 강남에 지금 되게 많은데,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스탠스까지 뭔가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치 강남에 있는 게 사는 게 맞겠다, 강남에 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과감한 그 기획을 해주기가 좀 어렵다. 사업 주체들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성과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상황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성과가 좋은 그 사업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좀 과감하게 상품 기획을 한, 그러니까 좀 승부수를 띄운 이런 데에서 좋은 성과가 난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갤러리 83이나 포도더 블랙이나 루시아 청담 546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볼륨 엄청 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성과가 좋고 상품성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성과가 지금 많이 안 좋은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지 중에는 지금 분양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 일단 지방선거 뒤로 미뤄 뭔가 이런 이제 좀 스탠스를 보이는 사업지들이 많았어서 5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지들이 지금 6월로 미뤄진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6월 전망 프리뷰 이야기할 때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지방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룰 수 있는 좀 핑계가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사업 주체들이 그래서 뭔가 좀 무섭더라도 좀 과감한 상품 기획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지금 워낙에 이 분양 성과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 사업지들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제 바로 그 본격적인 분양 사업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